안녕하십니까. 네, 버섯돌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네, 왜 이런 걸 공부하게 됐으며, 왜 불교를 공부하게 됐고, 왜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왜 또 자연식물식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왜 명상을 하게 됐고, 뭐 원불교라든지 아니면 또 뭐 선불교라든지 아니면 뭐 티베트 불교는 또 왜 또 공부하고 있으며 왜 또 금융에 대한 이야기는 또 왜 하며 그런 것들 세세하게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전체적인 숲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적인 숲을 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공부하게 된 어떤 히스토리 이런 를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숲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아토피 때문이었습니다. 아토피 때문에 너무 가렵고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자고 일어나면 손톱 밑에 피가 막 흥건하고, 그리고 침대에 보면 이렇게 뭐 각질이라 하죠. 그런 것들이 많고 해가지고, 일단 그걸 떠나서 너무 가려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막 울긋불긋해지고, 피부는 바삭바삭하고 뭐 건조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제가 개원을 하면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하다가, 피닥터 하면서 좀, 그때까지는 해도 또 젊었으니까 또 덜했었는데, 개원을 하면서, 30대 후반, 그리고 또 뭐 치과의사회 하면서 또 술을 먹으면서,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때는 이제 약을 먹었었거든요. 스테로이드랑 항히스타민 이런 걸 먹으면서 계속 그걸 억눌러 왔던 거죠. 그러면서 체중은 계속 불고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돼가지고 이제 이게 터졌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신통치 않고 너무 괴로운 밤이 또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끊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어찌됐거나 스테로이드를 끊으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도대체 이렇게 아픈가? 그리고 왜 이렇게 가려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메디칼에서 치료하고 있는 그 치료 방향에 대해서 아토피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세포를 공격한다고 이렇게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과연 진짜 내 몸이 그렇게 어리석게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공격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아버지께서 디톡스라는 책을 저한테 주시게 됩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저는 이제 우연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책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었죠.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디톡스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모든 질병이 특히 아토피도 포함되고 독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소를 배출하는 데는 미네랄이 필요하고 미네랄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미네랄을 살아있는 야채를 통해서 죽어있는 야채 말고 살아있는 야채를 통해서 불에 데치지 않고 이제 뭐 상추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오이 같은 근데 그런 살아있는 야채로부터 미네랄을 섭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는 거를 한번 좀 바꿔봤죠. 먹는 거를 바꿔보니까 진짜 몸이 많이 좋아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을 먹어도 안 되다가 이제 또 책을 읽게 되죠.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시작으로. 불변의 법칙이 사실 디톡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한 90% 좋아지고 실천하면서 과일식하고 아침을 이제 굉장히 간소하게 먹으면서 좋아지다가 살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살만하게 됐죠. 살만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보면 딱 한 줄이, 단식에 대한 내용이 딱 한 줄이 나와요. 과일과 채소가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단식이라는 거를 제외하고는 그게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가 한 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딱 한 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단식에 대한 언급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호기심을 품고 이제 단식에 관한 책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단식에 대한 책을 보면서 단식이란 게 이런 거구나. 간헐적 단식, 그리고 며칠 단식, 뭐 일주일까지 단식을 제가 해봤거든요. 일주일 단식, 뭐 물 단식, 그때는 뭐 생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물 단식을 했었죠. 결론은 사실 효소 단식이 더 좋습니다. 단식하시면서 뭐 오이를 드신다든지 당근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당근즙을 드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데요. 물 단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그냥 방법을 모르겠으면 그냥 단식하시면 다른 보약 드실 필요 없이요. 어떤 질환이든 상관없어요. 단식을 한번 이틀이든 3일이든 4일이든 한번 해보시면 수많은 만성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식에 대한 책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뭐 49일 단식하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에 또 눈을 뜨시고 깨달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단식을 하면요, 이제 이 뇌가 포도당을 사용하다가 포도당이 한 이틀 48시간 되면 고갈이 되거든요. 간에 글리코겐이 고갈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방을 대사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요. 그 지방을 분해했는 게 사실은 케톤체예요. 케톤체라 하는 그거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는데요. 뇌가 원래 포도당만 사용한다고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가 케톤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면 이 뇌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능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휘발유 자동차가 어느 휘발유가 다 고갈되고 나면 이제 디젤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경유를 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이 지방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케톤을 지방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케톤을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뇌가. 그게 바로 고탄저지, 반대말 저탄고지가 되겠죠. 지방을 많이 먹는다 하니까 저탄고지라는 그런 시스템이 그건데요. 어찌됐거나 단식을 하게 되면 케톤체라는 그거를 에너지 대사원으로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영이 확 깨버려요. 우리 몸의 이제 욕구에 이제 끄달리던 그런 삶에서 갑자기 먹고 싶은 욕구가 확 줄어들고요. 성욕도 확 줄어들고요. 모든 욕구가 확 낮아집니다. 단식을 한 이틀 하시게 되면.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요, 확 달라지고요. 어떤 의지력이 확 올라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계획 세운 것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몸 속에 어떤 위장 속에 어떤 음식물이 들어있고서는 수행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되면 수행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 단식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단식하면서 당근이랑 오이만 이렇게 좀 드셔보시면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하는 단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갈 길이 좀 많은데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제 몸이 살아나고 단식을 하게 되면서 야, 이게 진짜 몸을 치유하는 것이구나. 그 어떤 약과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치료되지 않던, 뭐 그때는 관절도 제가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뭐 수술하라 이렇게. 그렇게 했었는데 무릎 관절도 아프고 했는데 이게 다 나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정말 그냥 조금 낫는 게 아니고 완전히 싹 나아버린 거예요. 수술 안 받아도 될 정도뿐만이 아니고 진짜 아예 치료 안 해도 될 정도로, 어떤 약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 방법이 확실하다. 이제 그 한의학에서는 만병일독이라거든요. 모든 병의 근원이 독이다. 한 가지 독이다. 독 때문에 감기도 걸리고 뭐 무좀도 걸리고 고혈압도 걸리고 당뇨도 걸리고 뭐 귀 환청 들리는 거, 이명 들리는 것, 뭐 눈 질환, 뭐 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코의 뭐 각종 질환, 모든 질환들이 뭐 암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토피도 그렇고 자가 면역 질환 많지 않습니까? 뭐 루푸스도 있고 많은 질병이 있는데요. 그 많은 질병들이 다 독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과일식 하시면서 단식을 해보시면 진짜 많은 병들이 저절로 없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식물식 먹는 걸 바꾸는 것, 그리고 관장하는 것, 관장에 대해서 또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관장을 하고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거죠. 많은 디톡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몸에 있는 독소를 빼면서 간에도 이제 담석이 있거든요. 담석을 빼내는 또 프로토콜도 있어요. 그런 수많은 프로토콜을 하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것을 완전 뼈저리게 한번 느끼게 되죠, 제가. 그러면서 야, 그러면 이걸 왜 병원에서 안 가르쳐 주느냐, 의대에서 왜 이런 교육을 하지 않느냐. 근데 많은 의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의사분들도 많으시고 약사분들도 의식이 깨신 분들은 많으시고, 의사가 아니면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독교 단체에서도, 기독교 단체 중에 특히 일부분에서도 이제 이렇게 단식과 자연식물식을 주장하면서 어떤 캠프, 오프라인을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를 하면서 몸을 치유하는 이런 힐링 캠프 하는 모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사람들이 모르냐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그게 진짜 그거구나, 그게 정답이구나 하는 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자연식물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아프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낙농업, 이렇게 우유를 마시는 것, 그리고 소와 어떤 닭, 달걀 이런 거를 키우면서 아주 비윤리적으로 이렇게 소와 닭을 키우거든요. 그렇게 키워가지고 도살장에서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르몬 주사를 먹어가지고 몸집을 빨리 불리고 빨리 많이 새끼 놓게 하고 빨리 알 놓게 호르몬 주사 놓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들이 다 그런 고기거든요. 제가 그런 육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그런 고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 먹는 고기가 자연적으로 방목해서 키운 소, 닭, 돼지 이런 거는 몸에 정말 좋죠. 근데 그런 고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자연식물식을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집단이 그런 고기와 이런 거를
낙농 우유를 짜고 그리고 닭 고기를 생산하고 소 고기를 생산하는 그 업체가 어떤 다국적 기업이라는 걸 알게 돼요. 특정 기업, 특정 회사가 아니고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고기를 또 미국에서 수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뭐 몬산토라든지 어떤 여러 다국적 기업에서 그 소고기를 독점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그렇게 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많은 질병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업체에서 의사들 이런 학회가 많거든요. 뭐 심장학회, 뭐 어떤 학회가 많은데요. 당뇨학회, 뭐 고혈압학회 이렇게 학회가 많은데 그런데 많은 펀딩을 합니다. 스폰서를 하는 거죠.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교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많은 도네이션을 하는 거죠. 돈을 갖다 주면서 그런 많은 정보를 사실 은폐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어떤 사람들은 그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음모론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세력이 사실 일루미나티라 하는 세력이 있는데요. 일루미나티라 하기도 하고요. 그 세력이 뭐 혹은 뭐 다국적 기업이라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군산복합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은 자본을 이용해서 금융이죠. 금융을 이렇게 다 장악했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금융이 사실 다 월스트리트 가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특정 가문에서 전 세계의 부를 90% 이상 다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노예죠. 그죠? 그 사람들, 소수 자본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노예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다 엉망이거든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공부해 보시면 이 돈이라는 게 이게 다 뻥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다 빚이에요. 빚에서 시작된 건데 누군가가 대출받았는 돈을 한 명 한 명씩 은행에 다 갚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빚진 걸 다 갚고 기업이 빚진 걸 돈을 다 갚고 모든 빚을 다 갚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금융이 엉망이 돼버리죠. 은행에서 대출했는 돈을 지나게나 이렇게 다 다시 찾아가게 되고, 예금했던 사람들이 다 찾아가게 되고, 기업이 다 그걸 막게 되면 대출을 다 갚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에 있는 돈이 다 없어져요. 지금은 돈이 엄청 많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금융 주식 시장도 그렇고 어떤 뭐 경매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뭐 부동산 땅값도 비싸고 이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돈들이 다 없어진다고요. 그게 다 빚이라고요. 빚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신용을 바탕으로 시작된 건데요. 그렇게 다 갚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폭발해 버린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내가 맡겨놨던 돈을 다 찾아가기 시작하면 10%만 전 국민 중에 10%만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가 망합니다. 자본주의 세계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돈이 실제로 없거든요. 그만한 금이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하여튼 그 자본주의가 엉망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본주의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예전에 존 F 케네디도 이제 이걸 한번 이야기하려 하다가 결국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고
오스왈드락 하는 그 사람이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그렇게 은폐가 되죠. 존 F 케네디 살인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암살이 맞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11 사태도 그게 찾아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이 쌍둥이 빌딩에 박은 거 있잖아요. 비행기가 박은 거 있죠. 그것도 그게 조작된 거고 계획된 거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일들이 우연히 그렇게 곡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집단이 만약에 내가 그거를 언제 주가가 떨어지고 언제 주가가 오를 거라는 거를 제가 안다면 저는 일 안 하고 떼돈 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 세력이 그거를 조작하는 거죠. 네. 자기들이 이렇게 많은 주식을 사가지고 가격을 또 올리고 언론을 장악했으니까 좋은 내용을 막 퍼뜨리면서 주가를 올리고 주가를 다 팔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9.11 사태 같은 그런 경제 위기를 일부러 일으키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든지 그런 거를 IMF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IMF 사태를 하면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쪽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헐값에 우리나라 기업들 다 사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일 하나도 안 하고 많은 자본들이 글로 다 가지고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 세력들이 어떤 특정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특정 정보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커가 있었는데요. 어떤 우연찮게 어떤 특정 컴퓨터를 해킹하게 되는데 그 컴퓨터에서 엄청난 정보를 얻게 돼요. 그 해커 이름은 자막으로 제가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해커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죽을 뻔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영국으로 이렇게 도망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정보가 공개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특정 세력들이 UFO라는 사진, 그리고 외계인에 관련된 그런 사진, 수많은 사진들, 그리고 인류의 어떤 역사에 대한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미스테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보들에 대한 거를 고고학 지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교육을 기원전 2000년 전까지는 역사를 많이 배우지만 그 이전 역사는 거의 안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아틀란티스하고 그 이전에 그리고 빅뱅이 있었으면 빅뱅부터 이제 이게 인류가 시작이 됐다 하면 지구가 탄생했다, 우주가 만들어졌다 하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우주가 생성이 되고 없어지고 생성이 되고 없어지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전 이야기를 하는 거는 불경을 제외하고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제 태고적 이렇게 천지창조가 있었던 거 빅뱅 그때부터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지 그 이전에는 부처님 말고는 언급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그전 이야기는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어찌됐거나 다시 돌아가가지고 일루미나티라는 세력이 외계인 평소에도 안 그래도 궁금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외계인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가 외계인 로즈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로즈웰 사건 51구역에 관련된 사건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거든요. 공부를 해보시면 이 외계인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있는 게 확실하구나 하는 거를
약간의 뭐 이성을 좀 지니신 분이라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이 증거가, 윤회에 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계에 대한 영계의 존재, 그리고 귀신에 대한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존재, 이런 거에 대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과학이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일절 이야기를 안 하고, 야, 그거는 헛거다, 정신병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신병자가 이야기하는 거 헛거본거에 대해서 이 정신병자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본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주파수, 예를 들어서 박쥐처럼 사람들이 어떤 보지 못하는 파장, 적외선, 자외선, 이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영역의 가시광선 이외의 거를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것도 다 파장이잖아요. 파장인데 이거를 냄새로 느끼는 것, 눈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파동이거든요. 파동을 이제 맛으로 느끼고 냄새로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박쥐가 다른 우리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를 듣고, 그리고 개가 우리가 냄새 맡지 못하는 걸 냄새 맡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정신 나간 게 아니고 환영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좀 많이 다르죠. 네, 많은 어떤 무당이라든지 어떤 도인들이 어떤 세계를 넘나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가 저도 예전에는 가정이었어요. 사실은 가정으로 그래?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그런 세계가 진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들어가 가지고는 좀 저만의 여러분들이 저만의 그냥 어떤 확신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또 이야기하던 중간으로 또 굵은 데서 조금 이렇게 격가지로 나와서 다시 또 센터로 가서 그럼 로즈웰 사건, 그런 UFO, 이런 외계인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 차에 제 친구가 이제, 야, 버스토리 니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굉장히 똑같은 게 많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서 최 사장을 추천해 줍니다. 지대 너비아시라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 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지금 팟캐스트에서 없어졌는 것 같기도 해요. 팟캐스트 그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팟캐스트에 있는 그 정보가 엄청 많았는데요. 40시간, 50시간, 거의 100시간, 정확하게 몇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50시간 이상은 훌쩍 뛰어넘는 그런 라디오, 인터넷 라디오였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영성에 관한 그런 호기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4명 나와가지고 최 사장이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채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책을 폈죠.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여기 보면 기독교 이야기 나오고, 불교 이야기 나오고, 힌두교 이야기 나오고,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데 관심을 가졌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왜 우주가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우리가 이렇게 탁 있다고, 이런 패러다임으로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각 사람 한 사람이 우주라는 거, 그게 왜 그렇고 생명체 한 명 한 명이 다 우주고 그게 멀티버스구나 하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게 진짜라 하는 거를, 그렇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요. 네. 왜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저 책만 읽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다가 명상을 하면서 많은 저만의 또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사실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고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게 되죠. 시간이 조금 네, 이렇게 해서 그래 조금만 더 이야기하다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루미나티라는 세력이 어떤 이런 정보를 은폐하면서 그러다가 51구역에서 로즈웰 사건을 통해서 어떤 외계인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믿지 않는다면 소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외계인이 UFO를 타고 있던 외계인이 어떤 생포되는 그런 지점에 이르러요. 생포돼서 그 외계인이 어떤 간호장교하고 텔레파시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가르침을 펼칩니다. 사람한테, 간호장교한테 텔레파시로 많은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당신 인류의 역사는 이게 잘못됐고 과학은 이게 잘못됐고 많은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제가 이제 그 책이 이제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인데요. 그 책 한 권을 제가 읽으면서 어디 한 군데 잘못된 게 있으면 거짓말을 하면 분명히 뽀록이 나기에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역사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종교, 과학, 그리고 예술, 고고학, 모든 영성, 모든 거에 대한 그런 게 집약이 돼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인류학이라든지 유전학 할 거 없이 손 안 댄 그런 방면이 없는 그런 책이었는데, 야, 이게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틀린 게 있다면 찾아보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과학 지식이 잘못됐지 그 책이 맞더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런 단편적인 지식들이 퍼즐을 이렇게 짜맞춰 보니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신비주의 어떤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식들이, 그런 단편적인 지식들이 이 책의 패러다임으로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계인에 대한 하는 이야기가 야, 이 틀린 게 아니구나. 그 외계인의 주장하는 거 제일 큰 게 바로 사람들, 너희들은 불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는 존재가 아니다. 태어나고 죽는 존재가 아니다. 그게 금강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그 반야신경에 대한 그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불생불멸. 그 가르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게 생각하던 찰나에 그 외계인이 당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손꼽으라면 석가모니를 이렇게 꼽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도 약간 언급이 됐었는데요. 어찌됐거나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높은 그런 평가를 하게 돼요. 그 부분을 제가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불교에 대해서 정토회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법륜스님 그 정토회 불교대학에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가르침을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찰나, 그때만 해도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랬었는데, 네, 여기서 1편을, 끊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나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개요가 하여튼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깐 끊고, 또 이따가 2편에서 계속 하겠습니다.